월요일 아시아 시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증시 아시아 ETF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만 미증시에선 베트남 증시를 추종하는 ETF를 제외하곤 관세 충격에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직 베트남 증시를 추종하는 ETF만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바로 베트남 거래소가 FTSE 러셀의 프론티어에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승격한다는 이슈 덕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도를 추종하는 ETF가 약보합권,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들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들이 4%, 5% 넘게 급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대만 증시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중국의 히토류 통제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엔 영향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TSMC를 필두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대만 증시가 1.5%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발언에 비교적 하락폭이 크진 않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오늘장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내 외인 자금 유출이 포착된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대규모 토목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 중심의 신형 인프라로 무게를 옮기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 키워드, 바로 전환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이런 전통 인프라 확충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대형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동부의 데이터를 서부에서 처리하는 동수서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장력보다는 기술력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초를 중국이 국경절 연휴로 쉬어간 사이 메가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 20일부터 23일간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공산당 4중전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앞서 확인했던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어떤 부분이 확정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 주죠. 29일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가운데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관세 때리기로 강경 입장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유화 메시지를 보낸 만큼 과연 만나서 틱톡이나 관세 합의 같은 이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양국의 반응들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화권 증시도 이렇게 흐름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갈등 여파를 중화권 증시도 오늘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49%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1.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H지수는 2.16%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이 한 3%까지 빠지다가 오후장 시작되면서 지금 한 2.8%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경기민감 소비재, 헬스케어, 제조업 업종이 한 2% 하락세, 좀 낙폭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전에 중국의 이제 9월 수출입 지표가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오후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관세 전쟁이 정말 중국의 증시 측면에서는 아마도 에이펙 개최 전까지는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4월에 학습 효과도 있고 시장에서 실제 100%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 중국의 경기 상황 등을 봤을 때 증시 조정은 그래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미국의 추가 관세가 지금 11월 1일부터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1월 8일인 점을 봐서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좀 일부 조정받고는 있지만 4월에 이제 고율 관세 발표되고 바로 이제 7일 날 중국 증시가 7%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오늘 조정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그 IT 등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의 하락폭이 예상되는데 10월 말에 이제 사중전에 20일부터 이제 사중전에 개최가 되면서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확정될 예정이고 첨단 기술 산업의 국산화 전략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IT 업종은 그래도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곤 있는데 중국의 반응이 오히려 좀 더 완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양국이 화해 모드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이번 아마 그 관세 전쟁의 핵심은 이번 그 전에 이제 4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중국이 먼저 카드를 내민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 좀 키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번에 관세 정쟁이 이렇게 확대된 이 원인을 좀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이제 14일부터 이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를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도 또 똑같이 미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히토르 카드를 꺼낸 건데요. 이 히토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분이 사실은 6월에 런던 회담에서 중국이 히토르 수출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이펙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예상외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 추가 100% 카드를 꺼낸 건데 이 중국의 후시진이라는 그 현재 중국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한 중요한 인물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꺼낸 말이 미국은 칩으로 중국의 불을 깰 수 있어도 중국은 히토류로 미국의 전기를 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그만큼 중요한 카드고 이 힘을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미국에 이걸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상의 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만큼 이 에이펙의 정상회담이 11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이 100%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사실상 히토르만큼의 강력한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12일 날 중국 상무부도 시토르 수출 통제는 민용 목적의 합법적 신청은 승인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미국, 중국 모두 이와 같은 관세 전쟁은 어쨌든 관세 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불황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은 우선 크진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한 23%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같은 100% 이상의 고율 관세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